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장 마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에 큰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고,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렸던 굵직한 시장 흐름, 그 줄기들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뀐 내용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실전 매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만인가요? 그동안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또 오늘 새롭게 해석을 좀 다시 해드리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해석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종목 소개, 우리가 지금 진행한 종목, 진행하고 있는 종목, 진행할 종목들에 대한 관점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굵직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코로나가 정말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려 왔죠.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3월달 20일, 19일 이후에는 정말 인생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돈을 써야 된다. V 반등이고 계속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거고 밑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튼튼하게 786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오늘 최고점 라인이.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금값도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고, 최근에 52주 신고가 진행되고 있죠. 금값 올라가고, 코로나 2차 우려되고, 실물 경제 박살나고 계속 지금 똑같습니다. 굉장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나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까지도 있었고, 그죠? 정말 주식 투자자로서 마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적인 대다수의 이제 대중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곧버스, 소위 곧버스라고 불리죠. 인버스 2배, 그곳에 가격 왜곡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인버스 계열하고 레버리지 계열은 수급이 반대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레버리지를 개인들이 산다면 인버스 계열은 팔고, 레버리지 계열을 개인들이 판다면 인버스 계열을 사는 현상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렇게 나오다가 오늘은 곧버스에서 약간 왜곡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곧버스에서 오늘 곧버스가 0.5%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360만 주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일 때 곧버스 흐름은 내려가면 개인들이 사들이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이런 현상들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내려가서 올라가고, 요 1, 2% 차이로 지금 그거를 먹으려고 시도를 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레버리지도 개인들이 샀고요, 곧버스도 개인들이 샀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개인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폭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시장 78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버스에만 계속 지금 헤매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저는 진작부터 여기 3,000원 4자 보고 3자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바뀐 입장 단 1도 없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똑같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1번에 써놨잖아요. 이런 현상은 지금 똑같다. 지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주 정도 마감 영상보다는 이제 실전 매매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거고,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하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7월 20일, 17일 기점으로 변화가 있는, 그래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마감 영상을 지금 다시 찍게 되는 거고, 7월 17일 금요일에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 다음에 동시에 중국이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파생시장은 그냥 토탈 파생시장 만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파생시장 만기가 이제 되고 오늘 그 첫날인데, 첫 거래일이었는데,
일단 방향성 자체는 일단 중국 증시가 굉장히 우려 아닌 우려를 했었죠. 오늘 혹시나 이제 떠서 시작해가지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개장을 해보니까 웬걸 역시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상승 방향으로 잘 잡아주면서 우리 증시도 부담을 좀 느꼈잖아요. 아침에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면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중국 증시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거 글 제가 써드린 거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 때부터 중국 증시에 대한 관점을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이 작아서 요게 이제 제가 아침에 코멘트 해드린 시장 코멘트 해드린 내용이죠. 지난주 금요일 선물 만기를 끝낸 중국 증시의 개장을 앞두고 국내 시장 선물 현물 모두 세게 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 10시 정도 굉장히 밀어냈죠. 현재 미 증시보다 중국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강한 가운데 중국 증시가 오늘 상하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까지는 이제 10시 반 개장을 앞두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긴장감을 높이는 중입니다. 게다가 빅텍 등 방산주의 외국인 단타 물량이 또 들어오면서 요거는 최근에 이틀 동안에 빅텍이 60만 주 정도의 이제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어요. 보통 외국계 매수가 빅텍에 들어오면 슈팅을 주면서 그걸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것도 주목을 해본 상태였죠. 시장 흐름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시 반 이후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비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그 밑에는 이렇게 중국 증시 출발 1%대 상승을 보여서 시작했고 30분이죠. 33분에 양호한 출발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 하락이 진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날입니다. 계속 연계 체크합니다. 라고 써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증시를 쭉 보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거죠. 쭉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뭐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간략히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11시 48분에 중국 증시가 약 2% 상승으로 아침 부담스럽게 눌렸던 국내 시장 분위기가 개선 중이고,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10시 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중국 증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계속 중국 증시를 오늘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중국 증시가 현재 아직 종료가 안 됐지만 3%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2.94% 보시면, 그렇죠? 2.95%, 2.97%. 제가 장중에 방송에서는 3% 정도의 상승이 예상된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죠? 오늘 튼튼하게 지금 현재 시간 거의 다 됐는데 3% 정도의 중국 증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국 증시가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중국 증시 주목을 제가 했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증시의 흐름을 가늠을 해왔던 겁니다. 선물도 중국 증시의 흐름대로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선물 처음에 부담스럽게 움직였죠. 다 빼고 본다면 다 빼고 외국인들의 흐름만 보시면 오전에 중국 증시 개장 전후로 해가지고 외국인 선물이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1,500억 가량의 매도가 나왔어요, 아침에. 근데 중국 증시가 시작을 하고 탄탄하게 잡네. 오늘 선물 만기 끝나고 첫 날인데 굉장히 튼튼하게 잡네 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심리도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오늘 1,000억 정도의 매수로 마감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팔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선물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현물을 팔아줘야만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 나타난다. 짠!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은 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즉 제가 가장 선호하는 수급 형태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가 동시에 나오는 게 지난주도 나왔지만 또 파생 만기 직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뜻은
아직도 외국인들은 갈 길을 멀게 생각을 하고 있다. 돈 많은 외국인들이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척을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든 장기 상승 이속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개인들한테는 계속 부담감을 줄 겁니다. 그게 뉴스를 통해서든 신문기사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매체가 왜 대중매체예요? 대중들이 소비자인 매체인 거잖아요. 대중들은 대부분 개인들이고 그 개인들은 국민들이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로 연결이 되겠죠. 지금 가장 많이 증시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소비자가. 어찌됐든 제가 3월달부터 4월달, 5월, 6월, 7월 이렇게 올 때까지 전체적인 증시 흐름 입장 보는 장기 상승 형태의 그런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는 걸 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중국 증시 변곡점 2번이라고 써놨는데 뭐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죠. 중국 증시 딱 중요한 라인에서 양봉으로 들어섰고 이게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지면은 확실한 거고 그래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요 먼저. 그래서 여름 이후의 시장 전망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9월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9월 달 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은 딱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개인들만 헷갈리게 할 뿐. 뭐 금값이 올라서 뭐 안전자산이 올라가서 시장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 계신데 진짜 시장 올라가는 시장에는 금값, 안전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요. 금값도 올라가고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다 올라갑니다.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최근 3년 정도 내에서 주식 시작하신 분 2018년 1월 이후에 주식 시작하신 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증시를 앞으로 보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근래 보기 드문 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증시를 종목들을 발굴해서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배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거기에 자신이 없는 경우 굳이 거기다가 리스크를 걸지는 마세요. 물론 걸 수는 있지만 내 자산의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지 내 중요한 자산 크기만큼은 충분히 계획적으로 분석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널렸습니다. 지금 제가 3번이랑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2020년도에 신용 허용하는 거 저는 초보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을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잘 스스로 계좌를 컨트롤하는 게 안 되시는 분들 섣불리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스탁론 쓰고 그래서 흐름이 꺾이고 할 때 내 계좌 스스로 담보 비율 조절하면서 관리가 안 돼. 물량 조절하면서 관리가 안 돼. 그러신 분들은 신용을 아예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용을 허용한다. 신용을 써보신 분들은 쓸 수 있으신 분들은 아예 할 줄 모르시면 하지 마시되 신용을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사시되 신용을 써본 적이 있고 쓸 줄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을 허용해드리는 종목을 제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벌써 지금 그게 4번째 4탄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 이전에는 뭐 1년에 뭐 2개 정도씩 몇 년 전에는 더 많이 했지만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0년 7월달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좀 지나갔는데 지금 4탄이거든요. 곧 5탄을 준비할 건데 4탄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신용을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는 정말 그럴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승률은 100%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5% 다만 5%에서 끝났더라고 하더라도 5% 수익이면은 사실 자기 자본으로 10%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률 자체는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승률 자체는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4탄에 이제 금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그 전주부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전주에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죠. 합류를 하셨죠. 그래서 합류된 상태에서 제가 금요일에
현대제철을 신용으로 사시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대제철을 바로 오늘 10%대 올라오면서 이제 분할 매도를 오늘 내일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이게 만약에 얘가 지금 11%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매수 시점을 11, 2% 정도 올랐을 텐데,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20, 많게는 25%, 20에서 25%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신용으로 샀으면은 100만 원밖에 없지만 20에서 25만 원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10%, 11% 올라왔을 뿐인데 지금 그걸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비중을 더 들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왔던 거, 올해 1탄이 이제 그렇게 해서 1탄이 한화생명이었습니다. 한화생명을 그래서 그렇게 이때 마무리를 지었던 거고요. 30% 신용으로 30% 정도 수익을 내면서 끝냈고요. 2탄으로 이제 지누스, 다 대형주예요. 다 1조 원대 이상 지누스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40%대 수익을 냈습니다. 신용으로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3탄은 이제 수익률 자체는 약했는데 굵직하게 드신 분들은 꽤나 계셨던 것 같습니다. 7에서 10% 정도 혹은 많게는 15% 정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현대 엘리베이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3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고요. 굵직한 돈 올라오는 게 좀 굵직하죠. 신용은 아니지만 좀 추가적으로 정치 테마에서 밑에서 조금 비중을 실었던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써니전자. 아직 진행 중인 상태지만 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주 기준으로 이렇게 30% 수익에 1억 원대 수익을 보시는 경우도 생긴 만큼, 그만큼 제가 바닥에서 강조를 해서 매집 구간을 충분히 드렸던 겁니다. 작게 찔끔 사가지고 한 20, 30%, 30, 40%, 40% 그냥 어쩌다가 딱 가는 거, 그런 것보다 정말 계획적으로 굵직하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서 먹는 거, 그게 계좌를 바꾸는 길이에요. 비중 매매 해보신 분들만 아시죠. 그죠?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300만 원치 산 거하고 30만 원치 산 거하고 있어요. 30만 원치 산 게 100% 가는 것보다 300만 원치 산 게 15%, 20% 가는 게 훨씬 더 계좌를 굵직하게 바꾸는 시간도 단축되고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현대제철 최종적으로 매도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신용 종목을 준비하는 거 후속으로 다 준비 중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핍니다.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걸린 거예요. 현대제철 전에 사실 놓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후보들이 지금 몇 개가 더 있었는데 다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을 현대제철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넷마블 놓쳤습니다. 8조 원짜리, 지금은 10조가 넘었지만. BH 놓쳤습니다. 여기서 좀 간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놓쳤어요. 놓친 거 따라잡을 순 없죠. 그죠? 미리 올라가기 전부터 준비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근데 놓쳤지만 제가 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종목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이끌어 드릴 예정이고요. 올해는 아마 7, 8탄 정도, 뭐 많게는 좀 빠르게 나오면 뭐 10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장세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신용 종목을 이렇게 웬만하면 한 개씩 끼워서 가려고 좀 노력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류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서 합류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살 겁니다. 7월 마지막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오늘 장 마감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월요일 뭐 지루한 장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 굵직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종목들 어차피 대형주가 먼저 판세를 만들고 중소형주 크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 뭐 정치주들이나 갑자기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정치 테마 하고 수돗물, 유충 발견된 수돗물, 이쪽 섹터가 지금 갑자기 움직이는데 이후에 생각해볼 섹터들 다 지금 미리 선진입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 하나하나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